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예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150화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에서는 영화 인사이드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난방송 팟캐스트 청취자 후원 소개할게요. 네, 진행 기계 작가용 피트 사밀리오 발렘시아가리 M장. 이게 뭐야? 발렌시아가리는 뭐냐?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서 좀 읽었습니다. 발렌시 아가오 창석이 맞지 이거는. 그렇죠. 수상한 이유. 순호는 동영이를 좋아해. 중혁 규리 해리 아리 아빠. 오창석 넌 짱이야. 제주 그릉그릉 파스타 우리편 공항 택시. 시기시기 영시 범죄나 사랑의 베이. 문선 시간 거꾸로 간다. 김포화 성인 M장의 우쭈쭈 좌쭈쭈 최감 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거의 잡스럽다 제작 지원으로 함께해주시는 코어업, 룩백 미스트, 룩백 올인원 로션 이 세 제품 끝까지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구매해주시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두알 코어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자, 윤태호 작가님이 이걸 너무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또 납니다. 예. 동작까지 하시다고. 쑥스러워하지도 않고 하시더라고. 예, 제품도 다 샀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화 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인사이드맨입니다. 이거는 줄거리 소개를 따로 안 하죠, 2부에서는. 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은행 강도 얘기예요. 끝난 건 아니죠. 시작인 거죠. 불량인 거죠. 시작인 거죠. 불량인 네. 맞는 얘기인데. 은행 강도 얘기고요. 클라이브 원이 은행 강도 대빵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잡기 위해서 이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데 덴젤 워싱턴이 출동을 하죠. 네. 덴젤 워싱턴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있는 형사입니다. 존나 협상 전문가기도 하고요. 네고시에이터기도 하고요. 존나 섹시한 애인과 살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동생은 범죄자인데 누나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개새끼죠. 네. 네, 안방에서 누나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으면 거실에서 남동생이 네. TV 보면서 거기에 박자 맞추고 뭐 이런다고 하더구만요. 그리고 이제 이 은행을 점거를 했는데 이 은행이 누구의 은행이었냐 그러면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그 뭐 유태인 자본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다. 유태인 자본이 아니지. 이 사람은 홀로코스트로 큰 사람이니까 유태인 자본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일에서 넘어온 자본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 아니 유태인 자본도 맞지. 왜냐면 밀고 한 유태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이 사람한테 줬으니까. 그렇지. 두 개 다 합쳐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팔아 넘기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압수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유태인인 것 같더라고. 네. 어. 유태인 느낌이 있죠. 약간 코가 크고 얼굴이 길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나치 부역자죠 한마디로. 나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입니다. 네. 나치 부역자인데 이 인간이 돈을 그때 이제 전쟁 당시에 돈을 벌어가지고 차린 은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치 부역자가 씨발 좆되겠는데 이거 그냥 조용히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른 사람이 바로 조디 포스터입니다. 네. 문제 해결 전문가죠. 자신의 이제 전력이 담겨져 있는 문서를 그 개인 금고에다 넣어놨었는데 이 은행이었죠, 딱. 그렇죠. 그리고 본점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유태인 부자들, 유태인들이 돈이 많았잖아요. 네. 유태인 부자들 지금도 돈이 많지만 지금의 헐리우드도 유태인들 부자들이 다 휘어잡고 있습니다. 멜 깁슨이 거기다 싫은 소리 한 번 했다가 완전히 끝장날 뻔했죠. 네. 그러니까 되게 큰 미국에서 굉장히 큰 금융계 재벌인데 그게 시작이 됐었던 은행의 창업주이고 네. 이 사람이 이제 흔히 말하는 돈이 아니라 은행 금고 안에 이게 쭉 철제 캐비넷 같은 걸 열면 개인 금고. 금고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개인 금고 안에는 내가 나치에 부역을 해서 초기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정황적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나치 당원증하고요. 네. 그 처음으로 그 유태인 귀족들이 이제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그 사람들 걸 뺏었던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이게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똥꼬줄이 막 바짝바짝 타는 거죠. 근데 그건 왜 남겨놨을까? 그러니까 그 서류는 왜 남겼을까? 보통 다 없애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그랬을까? 그러지 그냥 않았을까? 폐기해버렸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아무도 몰랐을 텐데.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 볼 때마다 난 그게 이상해. 설명이 안 돼. 저도요. 왜 서류를 하필 저기 넣어놨을까? 막 이런 생각. 거길 털 일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보면은 은행이 되게 도심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경찰 병력이 우리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아마 은행을 턴다고 해도 여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기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서 넣어놓은 건가? 그건 뭐 그러면 거기 안 넣어놨을 것 같고 그 증이
아마 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무언가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우두머리가 아니었고 어느 정도 밑에서 시킨 사람이었다라는 증거로 남겨두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삭제했다가 나중에 누가 불어서 이 사람도 같이 했다고 하면 내가 날 증명할 것도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그 비밀 개인금고에 392번인데 이 392번만 소유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391번과 없죠. 393번만 있죠. 그래서 이제 애초에 내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유추입니다만 그것만 삭제해두고 가만히 두고 있는 네. 예,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조디 포스터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일만 입닥치고 하는 전문 변호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컴퓨터를 여자친구가 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씨발 그 폴더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전문가인 오창석을 투입해가지고 그렇죠. 내 여자친구가 보기 전에 네가 가서 없애라. 해킹을 해라. 네가. 해킹을 하든가 없애라. 그렇지. 그렇게 해서 특별히 인물을 파견을 받고 아, 이런 거 할 땐 또 죽이 잘만 해야 그럼 저는 돈을 받고 평한테 가서 여자친구한테 제시했던 돈보다 더 많은 걸 제시해서 받죠. 그리고 안전하게. 네.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정보를 건네주고 돈 또 받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오창석을 주기 위해서 또 킬러를 고용하겠죠. 양쪽에서 받은 돈을 제가 먼저 킬러를 부르겠죠. 지 손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네요. 타인에게 넘겨야죠. 왼수의 시대 아닙니까? 하다 보면 끝도 없다. 야. 저는 장효윤을 킬러로. 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별로 없어요. 저 봐도- 필상을 표피스. 표현이 킬러로 쓰지 마. 왜? 갑자기 그만둔단 말이야. 금요일에 일정이 또 생기시겠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주디 포스터 와서 덴젤 워싱턴을 제껴놓고 자기가 클라이브 원하고 직접 협상을 하려고 듭니다. 근데 클라이브 원이 깐소리 하지 마라. 난 이거 가지러 왔다. 그러니까 네가 숨기려고 하는 거 내가 가지러 온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털긴 털었어요. 근데 이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 빠져나갈 길이, 그러니까 이 은행이 진짜로 털릴 거라는 생각을 못한 게 이 은행이 퇴로가 없는 은행일 거야. 맞아. 빠져나갈 곳이 없는. 그래서 이제 클라이브 원이 아주 기가 막힌 수를 쓰죠. 사람들을 다 똑같은 옷을 입힌 다음에 한꺼번에 밖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은행 강도들도 그 안에 섞여 나가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반전으로 밝혀지게 되는데 클라이브 원이 처음에 카메라를 보면서 독백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독백했던 곳이 어딘가 하니 은행의 창고의 뒤편에 벽을 뚫어가지고 공간을 마련해서 이 모든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 안에서 며칠 버텼다가 나오게 됩니다. 창고에 선반이 있었는데 선반을 좀 땡기고 뒤에 네. 공간을 만들었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있던 공간인 것처럼 꾸며놨지. 네. 근데 처음에 이제 클라이브 원의 독백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마치 거기가 감옥인 것처럼 시작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어떻게 하다 얘가 감옥에 와서 어떻게 나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맞아요. 되니까. 첫 장면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맞아요. 나 똑같은 말 두 번 안 한다. 이름 저는 얘기하고. 그 인도 노래가 나오잖아요. 탱이야. 계속 멤버로. 근데 그게 처음에도 나오고 끝날 때도 나와. 탱이야. 그래서 저는 온탁성 작가님이 그 세월간이 춤췄던 게 갑자기 막 생각나가지고. 제가 늘 그지 같은 인도 춤 따라할 때만 춤 있죠 이런 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자꾸 들어오면 이런 춤 추고. 왕음악 이러고. 맞아요. 가장 부끄러운 춤인 것 같아. 옆에 여자들 다 이러고 있고. 여자들은 박수를 꼭 한 바퀴 돌고 칩니다. 왜 음악을 그걸 썼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썼을까요? 되게 이질감이 드는데 되게 잘 어울려. 되게 잘 어울리지 약간 않아요? 의문이야. 어. 근데 처음 솔직히 네. 그 음악 시작될 때 전 웃었거든요. 저도 웃었어요. 이거 뭐야? 약간 이렇게. 약간 좀 뭔데 어울리냐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맞아. 저는 이상하게 클라이브 어울려. 오에 압도당해서 그냥 쭉 봤습니다. 근데 노래가 꽤 길게 나왔어요. 맞아요. 처음에 시작할 엄청 때. 길게 맞아요. 나오고 끝날 때 또 나오고. 맞아. 맞아. 스파이크 리 감독도 아마 이 사람이 어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원조 PC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다른 나라 영화들의 요소를 좀 가져다 쓴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안 어울렸으면 또 문제가 되는데 이상하게 어울리니까. 예. 아직도 그 멜로디가 잊혀지질 않아요. 중간 중간에 약간 이걸 왜 이렇게 했지 싶은 부분이 좀 있는 게. 여기서 갑자기 덴젤 워싱턴이 빡쳐가지고 이제 그 경찰 본부차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은행 쪽으로 갈 때 갑자기 이제 그거 밑에 구르마로 움직이는 장면 있잖아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배경이 계속 가는 거. 그게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어. 이렇게 가는 거. 그게 이제 줌인 트랙 아웃 기법입니다. 그 너무 이상하던데. 이상했어요? 아 약간 생뚱맞지. 그게 이제 계속 그런 기법이 중간중간 나왔으면 괜찮을 텐데 갑자기 그게 나오니까 근데 맞아요. 생뚱맞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기술 저는 사실 줌인 그 막 육성재 씨가 탄 그건 줄 알았어요. 육성재 타고 전동기. 전동기가 그건 줄 알았어. 이거. 약간 그 당시에는 좀 멋있는 장면이었나요? 아니 이게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스파이크리 감독이 약간 CF 찍듯이 이제 감각적인 영상 촬영이 주특기인 네. 감독인데 약간 몸이 근질근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기법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줌인 트랙 아웃. 주민 트랙 아웃.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레일 위에 카메라 위에 앉아 있다고 카메라로는 줌을 당겨 내 몸은 뒤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배경하고 인물이 각각 이렇게 멀어지면서 가까워지는 효과가 나요. 아 그건 딴 거고 어. 그 있어요. 그건 딴 거야. 그거는 처음에 이제 뒤에 감옥인 것 같은 공간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그 유대인 할아버지가 자기 이야기하는 그 맞아요. 주민 트랙아웃 그거 말고. 하는데 그거 말고 무빙워크에서 이렇게 움직이듯이 어, 이제 이제 움직이듯이 거기서는 하는 약간 거. 이제 더 응용을 한 거지. 덴젤 워싱턴도 움직이는 거야 거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좀 웃긴 효과가 나긴 했는데 그건 근데 인정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덴젤 워싱턴이 거기를 이제 분노해서 약간 걸어가야 되는데 구르마를 타고 이동하는 아니면 느낌이거든. 현실이라면 이 느낌인 거지. 존나 빡친 상태에서 이렇게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야, 이거는 좀 쉴드가 어렵겠네요. 아니 그 장면이 늘 볼 때마다 저걸 왜 저렇게 찍었을까 늘 의문이. 형이 말했던 그 기술은 조디 포스터랑 데니엘 워싱턴이 의자에 앉아서 했을 때 그 느낌이 제일 너무 좋았어요. 네. 그 할아버지 앉아 있을 때 은행장 자리에 앉아 있을 그러니까 때 이게 인물은 가까워지는데 배경은 멀어지는. 네. 맞아. 그게 이제 3번 나온 제 기억에 3번인데 처음에 클라이브 오웬 독백 때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조디 포스터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이야기할 때 나오고 마지막에 클라이브 오웬 또 독백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무튼 이거는 스파이크 리 감독이 약간 예전에는 이런 거 되게 감각적으로 잘 쓰던 사람인데 역시 창작도 나이를 먹으면 늙는다라는. 근데 또 팽팽 이게 돌아가는 거는 뭐. 이게 또 이게 또 히치콕 때부터 계속 쓰던 거라 써도 딱히 욕 먹을 건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상 다른 건 다 좋았어. 근데 맞아요. 덴젤 워싱턴이 빡쳐서 뛰어나가는데 팔이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머리만 이렇게 하니까 그 헬멧에다 카메라 단 것 같은 느낌 약간. 맞아. 네. 그거랑 탱냐 요즘 늘 볼 때마다 미스테리입니다. 탱냐는 탱냐. 어울렸기 때문에 쉴드가 가능합니다만. 네. 묘하게 어울려. 쉴드를 쳐줘 어떻게 의미를 부여해. 인도가 영국에 빼앗겼다 다시 찾았으니까 나치에게 빼앗겼던 걸 다시 하겠다는 의미였다. 아니 그냥 이 스릴러가 되게 이 되게 탱탱한 스릴러다. 이 감독이 한국적 표현을 그렇지, 했구나. 그렇지. 아시아도 넣어야 돼. 아시아도 넣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클라이브 오웬이 자기가 훔친 다이아몬드 조각 하나를 덴젤 워싱턴에 줬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안 하고도 탱냐 놀았다. 결과적으로는 탱탱해서 노래였다. 탱냐. 어쨌든 묘한 노래입니다. 네. 아, 예. 들어보면 좋아요. 제 아이팟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이 노래. 진짜요? 네네. 아, 이 영화를 좋아해서 넣은 거야? 네네네. 이 영화에서 처음 듣고 너무 뇌에 너무 깊이 남아가지고요. 그 정도로. 네네. 근데 제목은 몰라요. 탱냐. 네, 탱냐로 알고 있어요. 체이야. 이거 봐. 체이야인데 98년에 개봉한 인도 영화 나는 테러리스트를 사랑했다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나는 테러리스트를 사랑했다. 내용이 이어지네. 맞네. 그러네. 살짝만 이게 편집하면 되니까 네. 약간 살짝만. 오마주처럼 썼나 봐요. 소리 좀 켜줘 봐봐. 이 존나 리드미컬하지 않아요? 이거 그냥 편집. 체이야. 탱냐가 아니에요. 체이야. 그럼 인라인 스케이트 타시는 분들을 위한 응원곡인가요? 꼭 체이야. 뭐야? 잘 들어오니까 체이야. 네, 체이야. 탱냐가 아니라 체이야. 체이야 이렇게 하네. 어쨌든 그렇게 의미가 해서 있긴 마지막에 있었네. 이제 크라이브 뭔가 해소됐다. 네. 그래 아무 의미 없이 하진 않았겠지.
네. 근데 주민 트랙아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쓰시더라고요. 하나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 하나만이요. 어쨌든 우리 줄거리 설명 끝났나요? 아 끝났죠.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이브 오원이 빠져나가면서 이 키스 프레이저죠. 덴젤 워싱턴 양복 주머니에 다이아몬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는데 그거 좋나 패기지 그거. 맞아. 대면하고 얘기도 몇 번 했었던 사람이고 주먹도 서로 섞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체형으로 기억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부러 어깨빵을 좀 하면서 몰래 다이아몬드를 넣어놨어. 이제 다행인 건 이제 그때쯤이면 덴젤 워싱턴도 이 강도를 잡으려는 생각보다는 이 나치 이 새끼, 나치 부역자 이 새끼를 엮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를 또 오랜만에 또 이 타이밍에 딱 어떻게 우연치 않게 보게 되면서 느꼈던 거는 그 뭐 전범 관리하는 전범 관리국이 있더라고. 거기 신고하면 그 옛날 일인데 다 그게 이게 심판이 가능한가 아 그럼요, 봐. 그럼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잖아. 우리나라는 그만큼 힘이 없었으니까. 그 유태인들 그 저기 뭐야 이스라엘의 그 첩보 국가정보 모사드? 모사드는요 다른 나라에 만약에 뭐 미국에 나치 부역자가 다 늙어서 한 90살 먹고 살아 있다. 그럼 그냥 가서 납치해 와버려요. 그냥 뭐 얘기도 안 해 미국 정부한테. 그랬다가 외교 문제 몇 번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근데 걔네 원칙은 이거거든. 부역했던 새끼들 한 명도 남김없이 우리가 그 새끼가 만약에 죽었다면 무덤까지 다 확인한다. 라는 게 걔네 기조기 때문에 뭐 좀 힘 약한 나라에 있으면 그냥 가서 죽여버려 그냥. 우리나라도 좀 많이 오시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서 전범 잡아갈 사람 어쨌든 텐데. 뜬금없이 이 타이밍에 또 이걸 보게 돼가지고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인데도 게다가 엄청난 부자인데도 물론 영화적 설정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뭐 관리하는 데가 아직 남아 있고 바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설정 자체가 좀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 처음 봤는데 그 종이의 집을 안 봤어요. 종이의 집을 안 보고 한국판을 초반에 보다가 서로 이름 정해주고 유지태 씨가 그래 우린 나쁜 일을 할 거야 바로 껐거든요. 그때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대사 수준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현명했다. 그걸로 욕 많이 먹었죠. 대사 유치하다고. 그래서 나쁜 일 하니까 그래 우린 나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하길래 귀를 의심하면서 바로 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본 장면들이었습니다. 그 은행에게 잡힌 사람한테 리액션이 동이라고 잘하죠? 써요. 왜냐면 저도 종이의 집을 다 보지 않고 그 첫 장면 네. 그 은행털이 하는 그 처음 나오는 장면만 봤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종이의 집인데 이제 이러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으니까 이게 굉장히 참신했고 저는 결과적으로 두 번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다 섞여서 나갔을 때 경찰이 한 명 한 명 인터뷰하잖아요. 그 할아버지 보청기 끼는 할아버지 차 뒤에 앉아 있더만. 맞아. 그러니까 결국 이 범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 인터뷰를 빠져나갔을까를 보기 위해서 두 번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 번 봐도 재밌었다. 그 재미가 있어요.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중간 중간에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5명인데 한 명이 한 팀인데 클라이브 오원 빼면 4명이잖아요. 4명은 무조건 인터뷰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 4명이 어떻게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 재미를 찾기 위해서 다시 볼 수밖에 없었고 한 새끼는 복면 쓰고 있으라 했는데 벗고 개질하다 쳐맞잖아요 끌려가면서. 근데 얘는 범죄자였던 거고. 그런 게 쇼였지 이거는. 네.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보여주게 하려고 맞는 또 장면이 쇼였지. 안 보여줬잖아요. 네, 그냥 끌려가는 장면만 나왔어. 그래서 그게 좀 참신했습니다 저한테는. 네. 실제적으로 그 뭐 납치당한 사람들한테 가한 폭력은 없었지. 아무것도 없었어.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지. 네. 다친 사람 없고 죽은 사람 없고 도난 당한 물건 없었어요. 음. 왜냐하면 딱 그 다이아몬드만 들고 나왔거든. 나치 당원서랑.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말을 못하는 물건이잖아. 그러니까 은행 강도를 하긴 했는데 없어진 물건 없고 다친 사람 없고 죽은 사람 없고. 그리고 심지어 썼던 총도 가짜 총이었어요. 장난감 총이었지. 그러니까 경찰 간부 와가지고 야이 덥자 이거 씨. 이거 어떡하냐 이거를. 기소를 뭘로 해? 공무집행방해 정도로 넣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며칠 만에 풀려 나오겠죠. 어. 네. 일단 잡을 수도 없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 영화입니다. 네. 되게 재밌어요. 이거를 스파이크 리 감독이 막 퍼즐을 한 번에 쫙 펼쳐놓고 아까 중간 중간에 막 인터뷰하는 거 쏙쏙쏙 집어넣고 그 앞에 덴젤 워싱턴의 전사 간단하게 깔아주고 이런 것들이 아주 리드미컬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 정서에도 맞는 게 바로 영화 시작하자마자 3분 안인가 바로 은행 강도로 들어가는 거야. 네. 뭐 다른 거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뒤에 하는 거지 모의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되는 게 좋았고 랜턴 같은 거로 이렇게 CCTV 끄는 거는 되게 참신했어요. 적외선. 적외선이긴 했는데 랜턴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근데 그 비품실에 막 땅굴을 팠잖아요. 그 굴을. 근데 어차피 선반 공간을 앞으로 밀어놓을 건데 그 굴은 왜 판 거예요? 뒤에 공간을 하나 따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아? 아니 뭐 청소부나 그런 사람들이
그 선반 위치가 바뀌었네 이러면서 뒤쪽을 볼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한 겹을 더 판 게 아닌가. 밑으로 해서. 네. 뭐 그러니까 처음엔 거기로 탈출하려나 약간 이 처음에는 이제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게 하게 되죠. 되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사실 뭐 이제 작업복 입고 은행 터는 장면은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도. 근데 이제 그 인질들한테 이걸 똑같이 입혀가지고 내보낸다는 발상이 되게 신선했던 거고 종이의 집에서도 이걸 차용해갖고 한 거죠. 요 발상은 이 영화가 처음인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네. 굉장히 똑똑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되게 신선했겠다 당시. 근데 이게 범인이 현장은 떠나지 않고 거기 남아있다가 나중에 나온다는 설정도 내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이에요. 이 뒤로는 이게 몇 번 있었거든 이런 설정이. 그리고 이게 약간 스파이크 리 감독이 언제나 제가 피스충이라고 했잖아요. 스파이크 리 감독이 언제나 그런 사회적인 메시지를 항상 넣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도 이제 핍박받는 다른 문화 사람이 나오잖아요. 내 터빈 돌려주세요 이 사람. 근데 헛번. 근데 미국에 그렇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그 마스크를 씌워놓으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스파이크 리 감독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흑인하고 백인의 구분도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누가 범죄자인가? 만약에 흑인 백인이 구별이 됐으면 경찰에서 분명히 흑인들을 조졌을 거라고. 그 알바니아 부인 은근히 좀 시원시원됐어. 와가지고 그죠. 존나 딜 잘하더만. 딜 잘 치더라고. 네. 자기 주차 딱지 끄는 거 운전 또 그지같이 하나 보더라고. 딱지 끄는 게 존나 많은데 자기가 통역해줄 테니까 이거 주차 딱지 다 없던 걸로 해달라고 하는데 알바니아 대통령 연설을 왜 틀어놨을까요? 그거 헷갈리라고. 도청 그러니까 막으려고. 그것마저 혹시나 의미가 있을까 여기 싶어서. 나치에 맞서 싸우던 파르티잔 전쟁 영웅이래.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것도 사인이었을 수 있네. 그리고 이제 알바니아어가 좀 흔치 않으니까 통역할 사람을 부르고 이러는 것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걸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시간 끌기용으로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무 재밌었던 게 이 사람들이 너무 여유롭고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유롭고 심지어 밥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비행기를 말도 안 되는 청국장 놈들 비행기를 요구한다든지 도대체 얘네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으로 쭉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한 명을 내보내서 이렇게 철판 같은데 요구 조건을 써놓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도청기는 이제 워낙 많이 등장했었던 소재라 신선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이 역도청이었죠. 역도청. 네, 이 시기에서는 굉장히 참신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 그러잖아요. 음식을 뭐 갖다 줄까 그런데 당연히 피자가 좋죠. 모여 앉아서 먹게 만들어야 되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거 거꾸로 당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미끼를 뿌린 거였고 경찰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타이밍에 들어올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은행 강도 얘기다. 네. 근데 이게 크게 보면은 어떤 인류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치 부역자를 처단하는 내용의 얘기고 거기에 수많은 어떤 미국 사회의 병폐들을 짚어내는 사회적인 메시지도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는 샌드위치로 달라고 얘기를 하죠. 알고서 피자를 들여보냈지만 어쨌든 샌드위치를 다음에는. 그 결과적으로 그 주인공이 이제 은행 강도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거기 이제 납치당한 사람들은 뭐 일정 정도의 스트레스도 받았을 거고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고생도 했지만 어쨌든 큰 피해자 없이 그때 결말은 선하게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당인데 악당 아닌 주인공의 먼치킨 이게 쾌감이 있거든. 존나 배드에스잖아요. 이게 진짜 배드에스지. 예. 이 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졸라 똑똑하고 뭐든지 항상 머리 꼭대기 위에 있고. 근데 덴젤 워싱턴도 그렇게 병신 같지 않아. 그럼요. 너무 섹시해. 심지어는 조디 포스터도 그 역할 안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돈 받고 하는 일이라 그냥 그렇게 무마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너 나한테 책 잡힌 거라고 확실하게 경고를 또 해주잖아. 그리고 약간 당신이 얼마나 괴물 같은 인간인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랑 나 이런다고 너랑 나랑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너랑은 다른 인간이야. 라고 얘기를 딱 미스 슬로운 여자 주인공 느낌이 약간 났어요. 그래서 아주 통쾌하더라고. 일은 일이라서 그래서 돈 170표 같은 거 수표 주잖아요. 이렇게 평생 잊으라고. 근데 보통 만약에 거기서 개과천선에서 찢고 난 사회를 알릴 거 이렇게 하면 영화 존망이거든. 마지막에. 근데 받고 돈은 돈대로 받고 난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게 통쾌했습니다. 맞아요. 그나마 조디 포스터가 숨겨준 것도 아마 덴젤 워싱턴이 캐내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여지게 마무리가 되죠. 네. 그래서 그 옆에 형사가 그러잖아요. 구두 끝 좀 보자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니 누구 똥구멍에 구두 끝을 그렇게 깊이 집어넣는 건 처음 봤다. 라는 대사가 나와요. 직역으로 들어봤네. 이게 그러니까
넷플릭스 버전에서는 네. 간이 큰 사람은 발도 큰지 보고 싶다라고. 그건 사실 나오거든. 의역에 가깝죠. 의역이지. 사실은 오역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구두 좀 봅시다. 그래서 구두는 왜? 그러니까 나는 누가 구두를 남의 똥구멍에 그렇게 깊이 넣는 건 처음 봐가지고요. 라고 아, 얘기해요. 역시 그렇게 해줬어야지. 나는 간이 큰 사람은 발도 큰지 궁금했어요. 솔직히 나는. 별로 재미없는 농담이에요. 재밌잖아. 근데 댕젤 원스턴이 있으니 존나 쿨하게 하하하 웃고 웃는단 그 말이야. 은행장이랑 얘기하고 나와서 이제 동료 흑인 형사랑 나오면서 이제 덴질 워싱턴한테 동료 형사가 얘기하는 답변인데 저도 그렇게 그냥 해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대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 다른 얘기잖아. 존나 찰지잖아 이러면. 존나 찰지네. 아, 이게 아쉽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중요해 이게. 번역 진짜 중요해요. 네. 그때 사실 거기 덴젤 워싱턴이 혼자 다른 빵 터지는 게 너무 오버스럽잖아요. 오버스러워져. 별로 그렇게 웃긴 얘기도 아닌데. 난 사실 미국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알고 보면 그런 내용이다. 그런 대사였구나. 네. 저는 약간 시작하자마자 그 덴젤 워싱턴 연기에 음. 너무 완전히 빠져가지고 왜냐하면은 시작할 때 아마 덴젤 워싱턴 등장할 때가 처음에 여자친구랑 통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통화에서 벌써 캐릭터가 딱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고 끊고 어떤 놈인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와 저렇게 빨리 다 보여준다고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되게 그게 좀 소름 끼쳤고 그 이후에는 한번 그렇게 캐릭터가 완전히 빠르게 잡혀버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가 앞으로 너무 기대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클라이브 오웬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 클라이브 오웬은 약간 알쏭달쏭한데 그쵸. 약간 뭔가 멋진 놈인 것 같고 덴젤 워싱턴은 약간 적당히 타락했지만 그래도 절대 마지막 그거는 안 버릴 인간인 것 같고 네, 그런 게 역시 그냥 배우가 딱 등장하는 순간 잡히는 게 있어요. 클라이브 오웬이 영화 속에서 단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딱 한 번 행사했을 것 같이 유추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애가 그 게임 하잖아. 폭력 게임. 이름이 GTA. GTA 하는데 이런 게임을 왜 하니? 그러니까 뭐 애가 뭐 재밌잖아요. 뭐 이게 그래서 은행 강도에 돈 벌면 다 짱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북한인가 봐요. 내가 영어가 스펙이 너무 있더라고.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걔가 아빠 좀 만나자. 게임 얘기 좀 하게. 그래서 게임기 딱 내려놓잖아. 그 아빠는 처음 만났을 것 같아. 저도 제도를 위해서. 그 아빠는 왠지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 같은 마무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액션씬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중간에 가상 총격신도 만들어서 넣었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진입을 했다면 이 영화는 참 안 심심한 영화예요. 맞아. 똑똑하게 잘 만들었어. 근데 너무 착각. 딱 떨어지는 영화인 것 같아요. 약간 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은 정도로? 했어요. 그냥 재밌게 되게 봤는데 이거 가지고 약간은 뭔가 할 얘기가 오히려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히려 명작은 할 얘기가 없다고. 인스타 이 영화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탱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탱이랑 그 근데 뭔가 덴젤 이게 워싱턴의 지금 반전을 모르고 봤는데 그 처음에 그 피터 막 어느 방에 데려가가지고 막 때리는 척하고 나와가지고 애기가 먼저 여기 전자기기 여기 있다고 했는데 게임 하라고 할 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역이 아닐까. 네, 왜냐면 아이한테 선한 사람 너그러우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던 것 같아요. 클라이브 오원이 그런 역할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 수염 며칠 기른 얼굴에다가 존나 까리한 역할 졸라 잘하잖아요. 신시티에서 폭발하지. 그치. 신시티에서 존나 멋있잖아. 클라이브 오원이 멋있었어요? 덴젤 워싱턴이 멋있었어요? 이 영화 자체의 캐릭터는 클라이브 오원이 멋있을 수밖에 없는데 분량은 덴젤 워싱턴이 더 많잖아. 이야기는 덴젤 워싱턴이 끌고 나가잖아요. 얼굴이 안 나와서 클라이브 계속 이거 얼굴이 안 나와서. 거의 안 근데 나왔어요. 덴젤 동맹 속에 더 많이 워싱턴은 나오니까. 계속 얼굴을 하고 나오니까 클라이브 원이 얼굴이 안 나서 더 너무 조금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클라이브는 또 이제 목소리를 보여주니까 덴젤 워싱턴도 목소리는 만만치 않아. 근데 클라이브의 목소리가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엄청 두껍고 중저음인데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약간 빨려드는 그 그런 게 떡대도 있더라고요. 엄청 커가지고 맞아. 클라이브 오원이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크잖아. 그래서 만약에 멋있더라. 클라이브 오웬은 실제로 이 은행 강도인데 실제로 마주했다면 복면을 쓰고 있었어도 나중에 그 피지컬로 알아볼 수 있거든 사실 클라이브 오웬은. 거기다 목소리까지 들려줬잖아. 맞아. 미안합니다 나갈 때. 이러면서 딱 지나갔는데 마지막에 나는 계속 그 생각했어. 덴젤 워싱턴이 아는데 그냥 넘어갔나? 라는 생각도 했어. 근데 또 가서 약간 은행에 붙잡을 들어갈 때 뻔한. 약간 마음이 급했지. 왜냐하면은 법원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빨리. 329에 뭐가 있냐 빨리 봐야 되냐. 3구이였나? 아무튼 거기 뭐가 있냐 빨리 봐야 되니까 마음이 급했지. 또. 타이밍이 좋았던 거구나. 그쵸. 네. 아니면
하려다가 다이아몬드 넣어주니까 모른 척 했어. 이 개새끼. 저는 마지막에 그 주머니에서 반지 까르띠에 반지가 다시 나와서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프로포즈 하는 줄 알고 좋아하는 장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으면 망했지. 망했지. 그럼 영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다 다 싼마이가 되는 거야. 아니 탱탱탱녀도 나오는데 뭐 체이야. 바로 이제 졸작 본인 바람, 리스트에. 본인 바람, 본인 한 바람. 순간에 2시간 동안 만들어놨던 거 다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거 아니야. 바로 싼마이 되는 거지. 나치 전범의 반지를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주면 이 영화 전체가. 아니,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라 조선 면탕정은 넣어놔봐. 어디 그냥 반지 욕심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니야. 자기 반지 받고 싶어가지고. 까르띠에 반지 못 받아라. 결혼할 때. 진짜 완전 게- 싼마이로 그랬으면 웃기겠다. 여자가 반지를 딱 드는 순간 태이야 태이야 태이야. 아 근데 그 여자가 마지막에 이랬잖아. 수갑 준비해놨다고. 수갑 준비한 채로 여기 반지 껴주고 하면은 여자들이 완벽한 프로포즈 아닐까? 뭘 완벽한 프로포즈야 그게. 수갑 채워준 채로 반지 끼워주면 인도 영화는 수갑 찬 채로 춤추겠죠. 나의 너희 집으로 구속해줘. 아 근데 저 그 말이 그렇게 섹시하더라고요. 누워서 수갑 준비해놨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진짜 섹시했어요. 너무 맞아. 섹시했어 진짜. 나 그 발로 모자 돌리는 거 있잖아. 그랬다 자기가 이렇게 탁 쓰기도 하고. 아니, 쓰고 포즈 한번 잡아주자. 카메라를 봐 거기서 영화에서. 뮤지컬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카메라를 봐. 나 깜짝 놀랐어 그 여자. 아 근데 그렇게 또 할 때 덴젤 워싱턴이 그 웃음 어. 웃는 게 너무 섹시해 또. 너무 섹시해. 각자 다른 거 보고 있었구만. 각자 다른 거 보고 자기가 있었어. 보고 싶은 거. 아니 근데 맞아 동의하는 게 그 여자가 카메라를 보면서 표정을 취한단 말이야. 영화에서 카메라를 본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 잘 없지, 잘 없지. 살인의 추억에 송강호 하는 짓이거든. 클라이브 오웬 오프닝에 한번 봤으니까. 그냥. 근데 그건 약간 인터뷰 형식이었으니까 용납이 되지만 갑자기 그 여자는 뜬금없이 둘이 대화하다가 카메라를 보면서 약간 표정 모델처럼 표정 중절모 쓰고 표정을 취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덴젤 워싱턴이 웃으면서 리액션을 잘 받아줘가지고 넘어가거든. 그 장면이. 구성된 거지. 근데 진짜 되게 약간 섹시하더라고. 그 속옷은 좋더라. 네, 그런 거 좋아해요? 뭐가요? 그런 어울리는 사람이 입으면 좋죠. 어울리는 사람이 입으면 당연히 좋지. 다 입으면 좋겠. 아무나 입으면 좋겠어. 근데 마지막에 남자들 로망을 좀 자극하는 게 그 딱 그 경찰 그 장비들 총부터 시작해서 탄창 분리해가지고 총 하나씩. 경찰 배지 정리하고 이런 게 남자들한테는 좀 약간 쾌감이거든 그런 게. 장비빨 로망이거든. 장비빨. 총을 내놓고 이제 다른 총을 꺼내겠죠. 근데 물어보잖아. 장전돼서. 아니 장비 가져왔냐고 물어보잖아 여자친구가. 맞아. 장비 챙겨왔냐니까 내 건 챙겨왔지.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는데 마지막에 다이아몬드까지. 자 멸망전으로 인터뷰 갑니다. 형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다이아 몇 억짜리를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네. 그걸 여자친구한테 줍니까? 아까 그 얘 같으면 역순으로 다시 총을 이렇게 아니요 저는 서치 2처럼 사라질 겁니다. 근데 여자친구 여자친구이 다이아를 가져왔어.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너 바로 구글 아이디 유튜브 아이디 바로 킹당한다. 반드시 찾아낸다 내가. 이 새끼 영상 어디서 올리지 내가 찾는다 내가. 좋겠다 씨발 내 아이디 비밀번호 다 아는데 절대 못 벗어나겠네. 아니 그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얼마나 할까요? 그 오래돼서 아니 그도 되게 가치가 알이 되게 자체가- 높더라고. 몇 캐럿 정도 되는 거야 그게? 그게 한 얼마나 그냥 눈으로 눈대중 보기에도 한 뭐 8캐럿 이상일 것 같은데. 네. 야, 10캐럿 이상? 10캐럿 이상? 되게 거기에- 크던데? 거기에 되게 오래된 그 전통성까지 갖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이게 뭐 까르띠에가 만든 뭐 어. 그 초기 모델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은 같이 그거 환산할 수 없을걸요. 어마어마할 그러겠죠. 거예요. 그걸 덴젤 워싱턴한테 줘버렸으니까 네. 사실상 클라이브 오웬은 자기 이득을 챙긴 것도 없어요. 아니 다이아 다 가져왔어. 다른 거 가져갔어. 그- 다른 거 여러 개 있었잖아. 그건 이제 같이 일한 한 사람들 보따리 한 움큼 있었어. 그러네, 아니 지금 한 많이 움큼씩 몇 개 있었잖아요. 주머니가 엄청 그러니까 많았어요. 평생 먹고 살 건 있겠죠. 그렇겠네. 어. 예. 미안합니다. 제가 이 영화 본 지 좀 됐어요. 네. 이번에 다시 안 봤어요? 아 다시 안 봤어요. 나 이 영화는 자주 보는구나. 나 대사도 외우고 있어요. 클라이브 오웬하고 덴젤 워싱턴하고 서로 이제 전화기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네가 내 꽁무니 쫓아왔을 때 나는 어디로 날아가서 피냐콜라다 빨고 있을 걸. 근데 덴젤 워싱턴이 그러잖아. 너는 아마 다른 죄수들하고 같이 샤워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빠는 건 피나콜라다가 아닐 걸. 이런 데서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는 감옥 가서 다른 새끼들 고추 빨고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아, 네. 그렇게 말 안 해도 돼.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얘 몰랐어. 아니 아니, 알았어요. 알았잖아. 알았어요. 순수한 줄 알았는데 실망했네. 말은 몰라다. 너 이렇게 나는 꿀 빤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 그랬어요? 꿀은 마지막에 나올 수는 있어요. 진짜. 더러워 죽겠네. 아주. 더러워 죽겠네 그냥.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이런 거 되게 이런 되게 좋아. 할 말 없을 줄 알았는데. 없지 않네요. 어쨌든 마지막 장면에 덴젤 워싱턴의 표정을 안 보여준 것도 너무 좋았어. 그냥 그 여자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앞으로 덴젤 워싱턴의 인생이 얼마나 편하게 펼쳐질지를 그냥 그 한 장면으로 보여주잖아. 경찰을 그만두겠지. 당연히 그만둬야지. 오. 왜냐면 네. 이미 그 뭐냐 한 방 먹였잖아. 아니 난 한 방으로 만족을 못하고 그냥 다 밝게 까발려야 되지 않나 이거를. 까발리지 않을까요? 까발릴 것 같은데 이 버려놓은 일이 있으니까 네. 그만두더라도 그것까지는 마무리하고 그만두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네. 크리스토퍼 플러머가 연락이 옵니다. 경찰 그만둬. 우리 은행의 이사, 사회의 이사 하자. 그만둬야지 그럼. 그러면 다이아몬드도 취하고 그렇지. 은행 교직도 취하고 그렇지. 사회 이사면 그래도 뭔가 직책을 맡는 거잖아. 부담스러워. 그냥 현찰로 당겨줬으면 좋겠어. 그래 캐시로 그냥 한 방에. 근데 캐시로 당기면은 크리스토퍼 플러머 누구 사람 시켜서 죽이면 어떡해?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까발려야지. 아 받고. 돈 받고. 아 현찰 받고. 그것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처단은 해야 된단 말이야. 부역자 나치 부역자 아니야. 맞아 어떻게 용서해 그런 새끼. 응. 돈은 받을 거야. 어쨌든. 사회 이사 방금 간다고 해놓고. 돈은 받아. 일단 받아. 받긴 받아. 돈이 그렇게 많은 새끼인데 좀 받아먹는다고 뭐 큰일 나겠어? 받아야지. 씨발. 거기도 조지 포스터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빈라덴의 조카를 뉴욕에 집을 구해주기도 했었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돈만 주면 다 하는 앤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랑은 다른 종자다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속 시원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좀 뭐랄까 아까 M장이 얘기했던 대로 나치 부역이라는 범죄 타이틀에 대해서는 전 미국인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다 조져버려야 된다. 거기엔 정말 잡이 없다. 어떠한 진짜 일말의 동정이나 자비도 필요 없는 사회 암적인 존재다. 거기다 이 새끼들이 성공하고 돈 벌어서 사회의 고위층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 더더욱 용서가 안 된다라는 정서를 미국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부러운 정서예요. 그리고 기부랑 자선 활동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네. 그런 걸로는 씻을 수 없다. 거기서 또 클라이브 본이 아주 명대사 날리죠. 더러운 비밀은 언젠가 썩은 내를 풍기기 마련이다. 절대 끝까지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아 진짜 폭풍간지 존나 멋있어. 근데 영화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간지가 좀 있어요. 그런 어떤 뭐랄까 사실 지금 보면은 영화가 촌스럽진 않은데 그런 간지는 저는 지금의 시대 감성이랑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 보면서.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약간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2000년대 감성 약간 그때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쌍남자 분위기 그런 느낌. 맞아. 그리고 여자도 조지 멋있고. 포스터도 그 다리 꼬고 앉아 있을 때 어. 솔직히 다리밖에 안 보였어요. 다리가 너무 쫙 뻗었더라고. 그리고 진짜 일자더라고. 그 탄탄하고 진짜 그리고 은행 처음 들어가가지고 누웠을 때 부감으로 찍잖아. 맞아 그 장면도 왠지 모르. 덴젤 워싱턴이랑 둘이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찍은 거죠. 네. 계속 엄청 뭐랄까 대화인데 몸 밀착해가지고 뭔가 다른 걸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긴장감. 카메라 돌면서 찍잖아. 저는 스파이크 리 감독이 힘을 준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영화에 계속 덴젤 워싱턴이 나온 페르소나 같은 존재거든요. 자기의 페르소나이자 흑인 멋진 남자 주인공을 조디 포스터 옆에 채싹 달라붙여가지고 약간 그렇게 약간 관능적으로 찍고 싶었겠지. 그래서 둘이 나올 때마다 긴장을 타게 되더라고요. 묘하게 삼각관계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덴젤 워싱턴이랑 저기 조디 포스터가 썸 타고 있는데 갑자기 클라이브 오원이 난입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느껴지잖아요. 약간 질투하는 것 같은 대사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리고 막 조디 포스터가 약간 덴젤 워싱턴 무시하잖아. 당신 정도의 그레이드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네가 내 그레이드를 알아? 막 이러면서 따지잖아요. 맞아. 네. 그랬다가 나중에 매기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쿨하고 멋지다. 저는 쿨하다는 표현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캐릭터 하나하나가 너무 다 애정이 가고 멋있고 쿨하니까 영화가 재미없을 수가 없지. 술술술 흘러가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할아버지 케이스 회장 역의 크리스토퍼 플러머는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나이브스 아웃에서 봤던 배우이기도 하고 맞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대령. 네. 얼마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고인이 되셨습니다. 네. 이분은 뭐 정말 원 없이 영화 찍으셨고
멋진 영화에도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정말 뭐 진짜 우리가 그때 바빌론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수백 년이 지나도 영화는 남는다고 얘기했었는데 크리스토퍼 플러머 아저씨는 일단 사운드 오브 뮤직만 해도 영화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복받은 배우 인생을 사시던 분이다. 네. 네.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죽기 직전까지도 영화에서 이렇게 튼튼한 역할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리고 생각해요. 얼굴 자체에 미스테리가 있어. 네. 맞아. 멋있어. 그냥 어. 나와서 그냥 이렇게 아무 표정 없이 한마디만 해도 뭔가 미스테리를 감추고 있는 할아버지 느낌이 그치, 나잖아. 그치.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 얼굴 자체에 그런 거 갖고 있어서. 네, 어쨌든 뭐 저도 이번에 한 3-4번째 보는 영화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진짜 잘 만든 영화다, 재밌다. 오락 영화로는 이 정도는 정말 네.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영화다라는 늘 생각을 늘 하면서 보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라고 강추드리고요. 저는 점수 9점 드리겠습니다. 작가. 저도 어떤 이거 옛날에 나왔던 이 개봉할 때 나왔던 신문 기사를 봤는데 소문난 잔치에 뭐 먹을 거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소문난 기사가- 잔치에 먹을 것도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있더라고. 근데 딱 맞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스타 캐스팅을 하면은 기대감을 한층 높여놓고 오히려 작품이 별로인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 세 배우가 되게 잘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게다가 돈도 안 들이고 매력도. 찍었어요 이 영화를. 그 장소가 하나잖아. 맞아. 저는 8점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이의 집도 봤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기발한 설정하고 마지막에 은행에 숨어있다 나온다도 그냥 약간 이 정도인데 이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는 되게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 9점이고요. 지금 본 느낌은 8점이에요. 수많은 이제 아류작들을 보고 나서, 보고 나서 알고 보는 보니까. 느낌은 또 다를 수밖에 없죠. 저도 그 똑같은 게 저도 종이의 집 한국편을 봐가지고 이게 의외로 많이 많네요. 망쳐놨네. 보신 그러니까 분들이. 엄마 아빠 보실 때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충의 스토리를 또 다 알게 되니까 이제 이 영화가 약간 이 영화의 뭔가 원종가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신선함 같은 게 저는 영화를 보면서 느끼지를 못해가지고 종이의 집을 저도 안 봤으면은 그 신선한 충격이 왔으면 9점 줬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저 그렇게 봐가지고 한 7점? 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종이의 집을 재밌게 보셨나 봐요. 아니요, 재밌지는 않았는데. 근데 그 설정을 아니까. 설정을 아. 알아보니까. 눈에 익어버렸구나. 네. 그래, 난 조선 면탄적이나. 3편까지 다. 각시투 꽃의 비밀을 봐. 그나 봐. 아니 근데 민경 씨는 또 그 여기 나오는 조디 포스터나 클라이브 오웬이나 덴젤 워싱턴에 대한 애정도도 우리랑 같지 맞아요. 않을 거잖아. 맞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너무 다 막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조디 포스터라는 배우 정도만 좀 잘 알고 나머지 배우들이 그렇게 섹시해? 약간 이런 생각이. 근데 맞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 덴젤 워싱턴은 사실 여기서 영화를 보면서 많이 알게 된 케이스인데 사실 다른 영화에서 느꼈던 매력들이 여기서 좀 끌어온 느낌이 있어요.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를 여기서도 물론 멋있지만 다 뭐 아메리칸 갱스터나 그 딜레마 영화 그 플라이트 뭐 이런 거에서 플라이트. 워낙 매력적인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매력도가 좀 가져왔던 것 같아요. 제가 서치2가 이제 새로운 파운드 푸티지 스릴러 영화들이 가져야 될 모범 사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화는 범죄 스릴러의 모범 사례예요. 탄탄한 스토리가 있고요. 거기다가 정말 좋은 배우진이 있습니다. 클라이브 오원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화면에서 카메라 보고 혼자 짓거리는데 존나 멋있잖아요. 그때부터 압도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건 덴젤 워싱턴이고 거기에 무려 조디 포스터가 나와서 양념을 친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구도상으로 완벽해. 삼위일체야 거의. 거의 그 정도고 거기다가 그 당시로는 굉장히 신선한 진행이라든지 또 그 진행을 뜯어보면 그 안에 사회적인 메시지도 들어있어. 야 뭐 흑인이고 백인이고 아랍인이고 뭐 저기 뭐야 무슬림이고 뭐고 간에 옷만 다 똑같이 입혀놓으니까 다 똑같네. 이런 거 이런 아주 뭐 조금은 뻔할 수 있지만 뭐 스파이크 리 감독한테 너무 그렇게 깊은 그런 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무엇보다도 되게 그런 배드에스 같은 매력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다 존나 까리해. 존나 멋있어. 완벽한 선인은 아닌데 그렇다고 악인도 아니고. 악인도 그지? 아니고. 근데 캐릭터의 매력인 선인이지, 거죠. 선인. 네. 근데 뻔하지 않아. 심지어 나는 그 덴젤 워싱턴 입고 다니는 그 크림색 정장 있잖아요. 어. 왜 이렇게 멋있냐? 그거 멋있어.
아 모르시겠나 보다. 거기다 그 갈색 구두 딱 그러면 어르신들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아 임마. 너무 저를 보면서 그렇게 이게- 멋있어? 막 이러면서. 크림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처음 나온 순간이 있어요. 네. 거의 그 이만희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연락하얘 보여. 너무 모욕이잖아 그거. 심하다. 아니, 너무 하얘 첫 장면에서는 새하얘. 그리고 조디 포스터의 그 오피스 룩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맞아. 매력적이죠.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네. 조디 포스터가 그렇게 칼 같은 정장 차려입고 나온 영화가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다 양들 침묵 같은 영화에서 막 후줄근한 추리닝 입고 나오고 막 이랬죠. 그리고 이 클라이브 오원의 매력이 정말 극대화된. 이 남자는 얼굴을 가려도 그 목소리가 뚫고 나옵니다. 막 존나 멋져. 맞아. 그리고 그 면도 안 한 얼굴이 진짜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더티 섹시의 전형이지. 네, 전 이 영화 보면서 계속 세 명한테 번갈아가면서 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작가가 클라이브 오웬 중년 섹시미에 안 빠졌다는 게 신기하네. 전 너무- 덴젤 네. 워싱턴이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단 더 중년이어야 되나 보다. 아직 새파래. 너무 새파래. 너무 새파래. 새싹 비빔밥 같은 애야. 새싹 비빔밥. 한떡에 꽃을 번진 줄 알았어. 너무 잘 먹어가지고. 나이 먹고 와. 작가가 좋아하는 조성한 느낌과는 클라이브 오웬은 좀 달라요. 느낌 저 좀 약간 달라요. 얘는 중요한- 클린 섹시를 좋아해. 클린 네, 섹시. 저 아. 더티 섹시 별로 안 좋아하는 거. 클라이브 보면 약간 더 짐승 같은 네. 느낌이죠. 클라이브 오웬 정민이요. 그렇죠. 정민이가 좋아하는 그쪽이죠. 그 정민이 느낌이죠 오히려. 맞아요. 저는 저는 짐승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너 뭔가 숨겨져 있는 짐승이 좋아요. 덴젤 워싱턴은 거기서 대머리로 나오잖아. 너 대머리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 대머리 죽어도 안 된다며.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다. 그리고 보면은 헤어 라인이 있어. 완전 이게 대본 있어요. 아니야. 그냥 머리 깎은 거지. 그렇지. 응. 네. 창섭 씨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저는 뭐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9점 드리고 싶어요. 저는 종이의 집을 안 봤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대부분이 거의 처음 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2006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영화 8점이고요. 종이의 집 몇 점인지 나한테 좀 물어볼래요? 몇 점이에요? 1.8점. 우리나라 거 아니면 원작. 원작은 괜찮지. 원작은 괜찮아. 우리나라 거 다 보셨어요? 다 봤죠. 나 그 걸작서 만드나 다 봤어. 이 악물고 존나 욕하면서 다 봤어요. 아, 그럼 욕할 자격 있다. 족같네 이러면서 끝까지 다 봤어요. 저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제가 확인을 꼭 해보기도 하거든요. 창석 씨가 그 정의 나왔을 때 그 누구 배우의 연기 너무 자기적인 연기. 아, 그 정의에서. 유지사제. 내가 유지사제 배우 연기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하고 눌렀다가 그 배우 연기가 컸습니다. 아 진짜. 아 이렇구나. 나쁜 연기를 할 거야. 그래서 한국판 종이의 집 유스켓이 잘못이라기보다는 대사가 너무 대사가 구리죠. 우리 뭐하지? 도쿄 막 이 서로 이름 정해서 난 도쿄야. 나쁜 짓을 할 거니까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아 내가 그 시즌 1을 끝까지 다 봤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안 보신 분들 그리고 이런 범죄 스릴러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전이니까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고전입니다. 2006년작인데 고전이라는 그럼요. 말이 뭔가 17년 전이니까 17년 고전이죠. 이 정도면 이제 모던 클래식이죠. 어. 네. 네. 그리고 이 배우들 중 한 명이라도 좀 팬심이 있다면 네. 무조건 봐야 되는 필청 영화입니다. 아, 맞아요. 아니죠. 덴젤 워싱턴은 아들도 배우거든요. 근데 심지어 아들은 아빠를 안 닮았어. 존나 슬프게. 아버지의 그 맞아. 진짜 흑인한테 이거 인종차별적 발언 아닙니다. 흑인은 보통 코가 넓잖아요. 근데 덴젤 워싱턴 정말 그린 것처럼 코가 오똑하고 이 이목구비를 아들한테 못 물려줬다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아들도 좋은 배우예요. 테넷에 나왔잖아요. 아들이. 맞아. 아 그래요? 테넷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네. 아직도 아들보다 더 멋지다 덴젤 워싱턴. 네. 네. 말콤 워싱턴.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영화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두알 고업.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